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부터 오늘도 첫 번째 뉴스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한에서 의료진이 최소 500명이 감염이 됐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크루즈선 통째로 집단 감염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14명, 우리 국민 14명이 그 크루즈에 타 있습니다. 우한 쪽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의료진 500명 감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월 중순 우한 시내에서 최소 500명의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의심 증상 의료진도 600명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할 것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우한의 한 대형병원 의사,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을 위해서 마련된 병상이 다 찬 상태다. 의료용품, 특히 방호복 등이 부족해 수많은 동료들이 감염이 됐다. 이미 이 코로나19의 근원지인 우한에서는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의료진마저 수백 명 감염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 내에서는 이른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 침 등을 통해서 감염성이 높다라는 점을 악용한 아주 고약한 범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 여성분의 행동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막 침을 뱉고 있어요. 아파트 계단 손잡이에 아무도 모르게 침을 뱉는 모습이 CCTV에 나와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가래침을 뱉고 코를 푸는 행동.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감염의 긴장감, 극도로 달한 중국 내에서는요, 이런 범죄들마저 기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이렇게요, 침 등을 통해서 감염성이 높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몰지각한 범죄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침을 뱉고 코를 풀어서 뿌리는 등 이런 범죄 행동들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묻지마입니다.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거리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 중국 내에서 이런 범죄까지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기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일단 의료진이 중국 내에서 500명, 뭐 많게는 600명 이렇게 감염이 됐다라는 것은 근원지인 우한의 상황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우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2003년 사스 때도 중국과 홍콩의 의료진이 한 각각 20% 정도 감염된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스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 코로나19도 최소 10%에서 최대 20% 또는 그 이상까지 의료진을 감염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내에서 신종 범죄 양상이에요. 이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무차별적인 대상을 상대로 본인의 비말, 침이나 콧물 등을 이용해서 이른바 테러를 하는 영상들도 지금 저희가 조금 같이 봤잖아요. 김정희 교수님. 사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고, 또 이게 메르스 때하고는 또 다른 게, 메르스는 하부호흡기에서 주로 증식을 하다 보니까 속에서 이제 기관지나 폐 쪽에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에 의해서 주로 전파가 되는 반면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 침이나 코, 그러니까 상부호흡기 쪽에서 증식을 용이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침이나 코의 분비물에서 실제로 바이러스 입자가 굉장히 많을 걸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만약에 감염자가 저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키는 일종의 의도적인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른바 범죄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오리무중입니다. 심리학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최청원 박사님, 이분들이 정말로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공포감이 다들 만연해 있는데
앞에 지나가는 여성 모르게 침을 뱉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에 가르침을 뱉고 손잡이에 으슥한 시간이 나와서 하는 이런 행동들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암시가 이제 퍼져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저렇게 퍼지면서 공포가 강해지잖아요. 예. 공포가 강해진다는 것은 어떤 이성에 의한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이야기도 또 같이 맞물려 가는데 그렇군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게 저 사람들은 개인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병원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뭐 기회를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부부싸움을 뭐 했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건과 사회적인 공포가 결합되면서 예. 자기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공격성이 아닌 소극적인 패시브 어그레시브라고 표현하는데 소극적인 공격성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근데 소극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저게 진짜 복균자라면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슈퍼 전파 잘하면 더 큰일 날 일이고. 지금 초기 단계에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예. 엄청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더 불안해지잖아요. 더 불안해지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예.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면 저런 방송의 영향이 더 나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거, 그리고 처벌도 엄격하다는 것을 중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가짜 코로나 뭐 증상 환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냥 뭐 훈방 받고 나와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것도 구속을 하든지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을 초기에는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것을 필요하다. 지금 안 보여주면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퍼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 장면을 보면서 마치 미신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예를 들어 저런 행위를 하면 나는 안 걸린다라든지 예. 그런 어떤 범죄 이전에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상당한 들고요. 침을 막 뱉고 다니니까 예, 여자가. 우리 예. 어렸을 때 뭐 눈에 다래끼 나면은 돌에다가 이렇게 눈썹 뽑아서 놓으면 뭐 다른 사람이 차면 내 다래끼는 난다라는 어렸을 때 시골에 제가 그런 부분이 속성이 있거나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 혐오인 거죠. 내가 중국에 있다는 중국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우리 다 같이 그냥 싫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노. 그러니까 사회적 성숙도에 비해서 국가 체제가 못 따라가니까 그런 분노가 저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